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튜닝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튜닝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많은 분들이 튜닝하러 오시면 거의 이제 EQ를 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튜닝의 개념은 EQ를 건드려 주는 것이 아니라 룸 환경을 최적화시켜 주는 게 가장 큰 작업이거든요. 근데 왜 자꾸 EQ를 건드려 주냐면 저조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환경에 갔는데 그쪽에서 음향을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검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음향 장비를 봐달라고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체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가장 문제되는 부분을 찾아서 없앨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소리가 피드백 된다던가 어떤 소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만 찾아서 없애주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 EQ를 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EQ를 건들게 되는데, 진정한 튜닝은 뭐냐면 그 룸 환경을 최적화시켜 주는 것이죠. 앞부분에 얘기했던 그 강의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파수와 소리와 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의 위치, 스피커의 방향, 이런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를 여러 개를 놓다 보면 딜레이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딜레이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딜레이 값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브 우퍼를 누를 경우에는 또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 것이 되어 있다고 하면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튜닝의 목표점을 정해야 돼요. 목표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dB SPL 값이 얼마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그 목표점을 정하는 데는 대해서 잠깐 이제 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는 스피치 전달, 목사님 설교라든지 강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70dB에서 90dB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70dB라는 거는 가장 작은 소리, 90dB라는 가장 큰 소리를 냈을 때의 그 SPL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즈 같은 경우에는 80dB에서 95dB까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dB SPL 값의 목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100dB라고 써 있지만 실제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소리는 더 작겠죠. 그래야 최대치가 100dB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점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류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틀려요. 환경이 아주 조용한 공간이죠. 아주 어떤 사람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막 떠들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조용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눈치를 주게 되는 거고, 그만큼 조용한 환경 가운데에서의 SPL 값이라는 거죠. 그래, 나머지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틀려요. 모던 하우스 오브 워십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찬양 집회라든지 이런 공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따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따라 부르는 이런 시끄러운 환경의 가운데서의 SPL 값이라는 거죠. 목표점. 그것은 90dB에서 95dB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줘야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락이라든지 예를 들면 R&B 뭐 이런 공연장들 같은 경우는 막 여기서는 뭐 샤우팅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엄청 큰 소리로. 이런 경우에는 95dB에서 110dB까지는 끌어올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환경적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목표점을 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잊지 말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어떤 툴이 필요하겠죠. 도구가 필요할 거예요. SPL 메타가 필요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SPL이 얼마큼,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SPL이 얼마큼을 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메타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TA 메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파수마다 이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이제 그 어플이 있을 거예요. RTA라고 있고, 마지막으로 핑크 노이즈가 필요해요. 핑크 노이즈는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상의 잡음을 보내드리는 소스원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핑크 노이즈하고 화이트 노이즈가 있는데, 핑크 노이즈라는 건 뭐냐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저음 영역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고음 영역이 내려가 있고, 이제 사람이 청감성으로 느끼기에 가장 플랫한 소리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좀 틀린 건 실제적인 거랑 실제 우리 귀가 느끼는 거랑 약간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핑크 노이즈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핑크 노이즈를 써야 한다는 거. 요 세 가지 툴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 요건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것이 준비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먼저 여러분들의 앰프를 일단은 다 끄세요. 다 줄여놓고요. 여러분 액티브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다 거기에 있는 볼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볼륨들 다 줄이세요. 다 줄이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입력 레벨 자체를 이제 그 핑크 노이즈의 소스가 들어가는 쪽으로 이제 믹서에다 연결을 하시고요. 그럼 핑크 노이즈를 슬레이를 하세요. 그 상태에서 게인과 패더 위치를 다 제로에 유니트 레벨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때까지 다 올리세요. 다 올렸으면 이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센터로 가세요. 이제 메타, 그러니까 SPL 메타를 가지고 센터로 간 다음에 그 무대의 센터, 무대가 아니죠. 청중석의 센터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할 것이 레프트를 먼저 측정을 하세요. 핑크 노이즈를 쏘세요. 그러면은 그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리를 SPL 메타를 봐가면서 그 앰프의 볼륨 레벨을 자꾸 이제 올려주는 거죠. 어디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90dB라고 하면은 90dB 맞추지 마시고요. 3dB 떨어진 90dB에 3dB 떨어진 87dB까지 이걸 끌어올리세요. 자, 레프트 끝났어요. 라이트 한번 해보세요. 라이트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 센터에서 라이트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SPL 메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90dB라고 얘기를 했죠. 90dB에 3dB 떨어진 87dB가 될 때까지 끌어올리세요. 소리를 앰프의 볼륨을 막 올리세요. 서서히 올려야겠죠. 급하게 올리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양쪽 레프트 라이트 소리를 같이 올리자. 그럼 어떻게 될까? 가장 정중앙에서의 그 소리가 위상이 거의 동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몇 dB가 올라가냐면 6dB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위치에서 그 두 개를 켰을 때 6dB가 올라가는 그 위치가 정위상의 가장 좋은 위치라는 거.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 그걸 잊지 말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레프트 라이트의 레벨을 잘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음악을 틀으세요. 음악을 틀어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었던 음악을 틀어가지고 그 소리에 아주 이제 그때 이제 EQ를 잡는 거죠. 그 소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음색적으로 봤을 때 저음이 좀 부스트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고음이 조금 부스트 됐으면 좋겠다. 중음 영역을 조금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내렸으면 좋겠다. 어떤 특정한 소리가 자꾸 맴돌이 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걸 좀 줄여주든가. 요게 바로 튜닝이에요. 간단하지 않나요? 너무 간단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추가로 팁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서브 우퍼를 넣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메인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소리보다도 6dB가 낮아야 돼요. 서브 우퍼만 나오는 소리 자체가 6dB가 낮아요. 그러니까 반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 그렇게 세팅을 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여러분들이 풍성한 소리를 다 들었어요. 서브 우퍼를 들었어요. 서브 우퍼의 소리를 6dB를 낮춰야 한다는 거. 그것만 잊지 말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메인 스피커, 메인 우퍼에 대한 튜닝의 모든 것이에요. 더 디테일한 건 있겠죠. 더 세밀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룸을 튜닝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모니터에서 튜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피드백의 상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마이크와 스피커의 거리가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드백을 잡는 데 목적을 두는 거잖아요. 피드백을 잡는 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파라미터 EQ를 모니터 스피커 전단에다가 이제 파라미터 EQ라든지 그래픽 EQ를 갖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피드백이 되는 특정 주파수를 이제 잘라주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어떤 RTA라든지 전문 측정 장비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잡는 거는 쉬워요. 여러분들의 메인 마이크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이크 게인을 어느 정도 다 세팅을 할 거고 다 이제 어느 정도 잡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 모니터를 옥스로 빼잖아요. 옥스를 이제 빼서 옥스 볼륨을, 그러니까 각 채널의 옥스 볼륨을 어느 정도 올린 만큼 이제 그 옥스 메인 마스터로 가겠죠. 그 레벨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먼저 레벨을 적정 레벨이 옥스 마스터를 가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옥스 마스터에서 볼륨을 올리는 거예요. 옥스 마스터에서 앰프 쪽으로 가는 소리의 볼륨을 올려요. 얼마큼 올리냐면 강제로 피드백이 생길 때까지 올리세요. 보통 영어로 얘기를 하면 링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강제로 피드백이 될 때까지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윙윙 나는 특정 주파수를 찾아요. 그러면 이제 RTA를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모니터 스피커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이크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 볼륨을 올려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죠. 그때에 그 특정 주파수를 내리는 거예요. 또 올려보면 두 번째 주파수 내려보고 세 번째 주파수 내려보고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되는 맴돌이 치는 그 주파수를 잡아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음향 장비를 너무 봄을 다루듯이 다루지 마시고요. 마음껏 써보세요. 마음껏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위치라든지 그게 불안하다고 하면 마킹을 먼저 해주시고 사진을 찍고 그 위치를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껏 써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 아니다라고 하면 원래대로 위치를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튜닝에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익숙하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강의는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랫동안 4부를 나눠가지고 PA 시스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총 정리하는 느낌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번 강의는 또 무엇을 할까 또 고민을 하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강의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잊지 말아 주시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